기출의 예상이다. 아름수입니다. 오늘은 비생물적 피해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과 뿌리 요인에 의한 피해, 토양 다박, 꽉꽉 눌렸다는 거죠. 그에 대한 거 읽어보시고 특히 복토에 관한 것도 어떤 피해가 있는지 심심,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깊게 심는 거죠. 그리고 절토에 관한 내용, 어떻게 이게 나왔었습니다. 질산 물론 대처 방법이 있지만 그 이후에 인산질 비료를 시비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노출된 뿌리에 대한 휘감는 뿌리, 그래서 보통 나무 꼭대기부터 아래로 죽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게 좀 자주 발생하는 종류의 나무 기억하시면 되고, 산성 토양은 인산, 칼륨, 칼슘이 결핍되고 반대로 철, 망간, 아연, 구리가 풍부하다. 그렇다면 이거와 마찬가지 상대적으로 반대로 알칼리도 기억하면 되겠죠. 알칼리는 인산, 칼륨, 칼슘이 아마 더 풍부하고 이게 결핍되겠죠. 참 꼭 그런 거 기억하시죠. 1대1은 아니지만 그 적용수는 토양 적정 함량이 총 질소가 0.1% 이상, 인산이 100mg/kg, 그 다음 교환산 칼륨은 0.1에서 0.5 몰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이게 바로 최근 9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교환산 마그네슘 1.5 이상, 나트륨은 0.0.5라는 거. 네, 실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질소가 아니라 인산질이라는 거죠. 나머지 오른 부분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거 아랫부분이 더 위가 더 굵죠. 위가 굵고 아랫부분이 더 얇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나왔죠? 인, 칼륨, 칼슘. 그리고 9회 때 나왔습니다. 0.1 맞고, 이거네요. 100ml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이거는 요 인산이 100mg보다 더 많아야 돼요. 다 범위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대기오염하는 거는 이제 아황산가스와 질소 산화물이 있고, 그리고 이 질소와 탄화수소가 다시 일으키는 게 오존과 펜이라는 거. 그래서 마치 2차는 아니지만 2차 피해는 아니지만 꼭 관련된 다시 반응을 일으켜서 했다는 것을 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증상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주시고 일반적인 거, 또 각각에 대한 피해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황산가스에 대한 피해 증상입니다. 그리고 불화수에 대한 피해 증상, 그리고 에틸렌, 그래서 암모니아 나온 적은 아직은 없지만 특히 이제 많이 나온 게 이제 오존과 펜 이런 피해 증상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 같은 경우 해면 조직이 아니라 책상 조직에 8% 접하기가 있고, 펜이 이제 은백색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미성숙 피해가 크다. 산성비의 기준이 pH 5.6 이하고 이런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기출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제 광반 대기오염 물질이 다시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오존과 펜이고, 그리고 이게 제대로 잘 이어질 수 있는가가 나왔던 각각에 대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산화음이 이제 괴사, 지수산화물도 이제 사실 괴사도 맞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만 잘 돼 있으면 보시고, 펜 같은 경우가 이 표면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각각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오존에 대한 설명, 오존 이거는 펜이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위에서 설명하려다가 펜이 바로 청동색이나 은백색으로 표현하는 거고, 오존에 대한 설명은 아니죠. 그래서 나머지 그런 각각에 대해서 잎이 광택화되는 것도 펜이고요. 오존은 보통 표백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색화, 항백화, 그렇게 쓰고, 이 표면의 주근깨가 이제 점이 반영되고, 책상 조직 이런 게 이제 바꿔서 살짝 해면 조직을 낸다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른 표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산성비에 대한 설명, 아까 설명이 이렇게 나왔고, 수분각은 이제 감소시킨다. 이거 틀린 어른 보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설명 이후부터. 그 다음에 이제 온실효과 가스로는 이제 이건 옳은 겁니다. 나머지 이것이 조금 애매한데 400ppm인데 이것까지 낼까 싶긴 해요. 보기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거고 충분히. 근데 요게 조금 저도 여기까지 정확한 수치까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게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2차 대기 또 나오죠? 2차는 표시되겠죠. 바로 5종과 펜에 대한 설명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살짝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책상 조직인데 이렇게 해면 조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보기들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펜 같은 경우는 어린잎, 그리고 오존, 옷은 오존입니다. 또 오존 같은 경우도 책상 조직, 그리고 느티나무는 감수성이 크다. 이런 경우가 또 요즘 또 이렇게 8회 9회 보면 이런 류의 문제를 또 많이 냅니다. 보기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낸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괄호넣기로 해서 낸 경우도 있으니까 구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회 같은 경우 산성비 역시 좀 꾸준하게 산성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근 9회 때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8회까지는 좀 꾸준히 물어봤으니까 이게 제가 6회 때인가요?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나머지 문제 옳은 보기가 더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농약과 염분에 대한 피해. 농약 피해는 또 농약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또 이거 보시고 또 염류 같은 경우 또 반복해서 일반적으로 알카리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이제 8종을 또 기준으로 전기 전도도랑 같이 염류와 이런 염류 나트륨성 이런 것도 구분하잖아요. 그렇게 좀 같이 우리가 생략하게 배웠던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분 농도 아까 전기 전도도 EC 측정하는 것 이걸로 측정한다. 이런 부분 그리고 참고로 이 전기 전도로 했을 때 생물 생장 한계치가 4 기준이 이런 부분이 그래서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이렇게 기준 했을 때 염류 했을 때 이게 4고 이게 염화 퍼센트가 15% 이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염류였잖아요. 4보다 높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보기들 문제들입니다. 읽어보시고 그럼 얘기를 식재 가능하다는 얘기는 약간 내염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에 대한 수목들을 기억해 두시고 제스럼이 이렇게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왜 피해를 주는가? 그에 대한 거 특히 그렇지만 다행히 토양 수분 포텐셜이 낮아서 물과 영양소 흡수 어려워 죄송합니다. 제가 다행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래서 그런 기작 때문에 피해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감도가 높은 항상 민감성하고 감수성입니다. 더 피해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항성 피해를 좀 덜 받는다는 그런 종류 기억해 두시고 예방 기억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장지라는 것은 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수피 복구와 감입 수피에 관한 것도 이제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류에 대한 피해는 제설제 이걸 맞죠? 네, 맞고 우리 보통 염류의 기준은 이제 4라는 거고 나머지 다 반대절 표현입니다. 낮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염류라는 것은 이제 알칼리와 반대. 알칼리가 철, 망간, 아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건 염류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현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측정하니까 이제 20m. 그리고 염에 관한 설명. 염류가 당연히 많을수록 높아지죠, 이게. 그래서 나머지 보기는 이거 아마 점수를 주려고 내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문제인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9회 때 또 나왔죠. 그래서, 7회, 요거 8회 때를 먼저 보시면, 이것도 앞에 나왔습니다. 포텐셜이 낮아진다고 그랬습니다. 낮아져서, 흡수하기 어렵다. 수분 포텐셜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회 때는 지금 pH 8.5, 그 다음에 EC가 4.5, 4 이상이잖아요. 염류성 토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염류 토양.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높을 때,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가 더 높을 때, 이런 때, 더 낮을 때고,
이 경우에만 8.5보다 이거 기억나시죠? 염류 나트륨 이게 여기가 일반 토양이고요.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염류 토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염류 토양의 성질이 맞는 걸로 지금 보기를 물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기출 문제가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비생물 피해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농약과 두 번째 마무리 지으면 우리가 수목관리학 마무리, 결국 저희가 5과목 다 마무리하잖아요. 바로 농약과 만날 수 있도록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